Hello guys, my name is Flynn Choi. 선생님은 플린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티칭하고 있어요. 수능 입시까지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입시 그리고 영어 실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줘서 그 점수도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내가 평생 같이 데려가야 할 친구인 영어를 굉장히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영어 과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하면서 정말 전문적인 영어 지식과 능력을 전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올라가서 결국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오프라인에서 보통 강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된 거는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마련을 한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선생님이 대면하지 않을 때도 리딩하고 이제 리스닝하고 워칭 하면서 보면서 이제 필기하고 암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인강을 전문적으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전에 있던 인강을 보셔도 되는데 다시 이제 촬영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면서 좀 복습적으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좋을 강의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는 연구 자료로 사용돼서 이제 수능 입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자료고 굉장히 고퀄리티 자료이기 때문에 믿고 선생님 자료를 꼼꼼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크북 형식의 천일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같이 병행하면은 충분히 고위과정까지 필요한 문법은 다 선생님이 끝내줄 수 있다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대신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리고 필수적인 부분들 단어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래서 암기하라는 건 꼭 암기를 하면서 가른다 이걸 선생님이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듣기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듣기 10분씩 하는 거 선생님이 쪼개서 티칭하고 있고 그 외에 단어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단어 시험 직접 보지만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단어 시험을 봐서 보내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과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도 평생 영어 티칭을 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혹은 이제 뭐 프리토킹 할 때도 굉장히 내가 지금 배운 영어들이 다 사용이 돼요. 문법 따로, 스피킹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문법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만큼 스피킹도, 라이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까지 하면서 이제 독해는 물론이고 독해력 키우는 것까지 해서 점수 향상이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강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인트로부터 같이 볼 거고 자료는 이제 선생님이 보내준 거 보시면 돼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메일로 요청하시고 선생님이랑 소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 볼게요. 영어에서는 이제 명사랑 명사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명사랑 명사가 붙어 있어요. 자, 명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명사는 이제 이름이에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 추상명사, 물질명사, 뭐 보이는 명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명사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플린이었죠? 플린 최. 선생님 영어 이름이 플린이고요. 한국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핑크의 지수, 블랙핑크 지수 이름 똑같아요. 지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플린이라고 부르면 더 편하죠. 영어 이름으로.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름, 플린 최 이런 것도 명사죠. 선생님 지금 커피 마시거든요. 커피도 명사.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름 있죠? 명사. 사랑, 명사. 사랑하는 것 이것도 명사예요. 명사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군요. 그래서 명사랑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따가 볼 거고요. 일단은 영어에서는 명사, 명사가 둘이 같이 쓰는 거를 좀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지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알려주고 그거 외에는 명사, 명사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복합 명사나 아니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을 때 그런 경우 빼고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 될까요? 동사라는 게 들어가요. 동사.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할 때 선생님이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주어라는 거, 그 다음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애들을 문장으로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주어도 명사고 목적어도 명사인데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얘네 둘이 붙어있지 않도록 얘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문장을 우리가 만들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가 뭐가 있다? 명사, 명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그 동사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 한 문장에 있어서 동사는 하나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동사를 하나만 쓸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말을 뭐 딱딱 단답형으로 그렇습니다. 뭐 누구는 철수는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말이 계속 이어지죠. 그쵸? 마침표를 찍는 거 그 순간까지 말을 잇는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어주는 거를 전문용어로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접속사가 끼어 들어가면은 문장이 한 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하나가 추가가 될 수 있죠. 다시 원래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추가가 되면은 동사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의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영어의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 영어가 이렇게 아까 이제 주어 덩어리, 동사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 뭐 이런 있어요.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선생님 목적어가 뭐예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주어는요 문장 일단 맨 앞에 와요. 그래서 은는이 가로 해석되는 게 주어예요. 아까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해서 미안해 예문이 예문이 조금 괜찮아요. 철수 은는 주어고요. 영희를은 이제 한국어 어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영어 어순으로 좀 볼게요. 철수는 좋아한다 동사가 나오고 영희를 목적어 을을이 해당하는 대상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한 덩이인데 그래서 총 3덩이가 있는 건데 이 덩어리를 잘 알고 있을수록 우리가 문장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 몰라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답이 다 있어요. 상자. 아까 주어라는 상자, 동사 상자, 목적어 상자에 해당하는 애들만 쏙쏙쏙 넣어주면은 문장이 완성이 돼요. 영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를 잘 배치를 한 거를 머릿속에 우리가 잘 놓고 거기에 명사, 예를 들어 뭐 주어 자리에는 아까 말했던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 목적어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를 넣어요. 주어 자리 철수였죠. 동사는 좋아한다. 목적어엔 영희. 이렇게만 넣어주면 철수는 좋아한다 영희를. 철수 likes 영희.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강의 안 보시면 처음에 이제 주어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명사랑 대명사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명사랑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동사. 그대로 동사예요. 서술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또 명사, 대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목적격 보어라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걔네는 명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가 별로 없어요. 양이 한 이 정도만 돼요. 그래서 명사, 동사, 뭐 보어, 형용사, 주어, 목적어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싹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리를 했고요. 이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랑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중에 동사의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두고 다시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명사 얘기 잠깐 하면서 사랑과 사랑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사랑은 영어로 love고요. 사랑하는 것은
to love 혹은 loving 이런 식으로 조금 동사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둘 다 명사라고 쌤이 했는데 영어에서 아무리 얘네 둘 다 명사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치? 사랑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걸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라는 개념, 절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 하면은 딱 떨어진 이름이고 딱 단어 하나잖아요. 걔는 명사 딱 떨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것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니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명사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명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명사구라고 해요. 명사구. 괜찮아요? 그럼 이해만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철수가 영희를 사랑했잖아요. 아까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것. 이거 어때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것. 것으로 끝났죠. 딱 떨어지죠. 명사거든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거 세 개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용어 개념이 정리가 될 건데 선생님이 거기에 앞서서 구가 뭔지, 절이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강의 볼게요. 자, 구는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구는 아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플러스 것이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거나 품사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게 구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봐, 사랑하는 것, to love 두 개 합쳐서 뭐가 됐어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덩어리가 됐죠. 이게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구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게 구예요. 오케이? 그럼 절로 갈게요. 절은요. 얘도 덩어리를 이루어요. 덩어리를 이루는데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 세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철수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주어, 동사 개념이 있고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문장으로 형성이 되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좀 따라다녀요. that 같은 거. That 철수 loves 영희. 묶어서 절. 얘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은 구랑 비슷하지만 주어 동사 관계가 좀 있고 접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랑 절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할 때 이제 각각의 덩어리 개념들을 이해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간단히 이해하고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어순이랑 영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어순이랑 우리나라 말 어순이 비슷하고 똑같았다면 우리가 영어 배우기가 이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뇌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바로바로 안 나오기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 어순을 뛰어넘을 만한 훈련, 연습을 한다면은 practice makes 뭘 만들까요? perfect. 완벽을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practice, 언어예요. 랭귀지는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노출하는 방법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하루에 5시간 선생님 공부할 거예요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30분씩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몇 시간씩? 한 2시간씩은 해야죠.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근데 영어 이제 그냥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30분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언어기 때문에 늘어요. 성장이 이렇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늘기도 하고요. 이렇게 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계단식으로 점차 늘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응원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영어가 까다로워 배우기가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어순과는 달리 이제 서양, 미국, 아메리카 이쪽 미국권, 영어권 나라들은 동사가 중요해요.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뼈대가 된 동사. 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먼저 말을 뱉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해서 이 동사가 맨 뒤에 있잖아요. 좋아한다. 근데 영어는
좋아한다가 중요해요. 영희보다 중요한 게 좋아한다요. 그래서 철수는 좋아한다. 이어주고 누구를? 영희를. 이렇게 가. 그래서 항상 의미가 아니라 동사까지 끊긴다. 나중에 쌤이 독해법 할 때도 동사까지 끊으세요 하고 계속 시키거든요. 알죠? 아는 사람들은 알죠? 동사까지 끊게 하는 게 왜냐면 동사가 중요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문형이 바뀌고 문법 형태도 동사에 따라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일단 동사, 오늘 이제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게 동사 별표. 동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곧 동사가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인트로를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트로를 통해서 쌤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제 설명을 통해서 아 영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구성 요소가 있구나 이 정도도 알게 됐고 그리고 뭐 명사 선생님 명사구 명사절 얘기했는데 아 그런 개념들이 있구나 이 정도 그리고 아 동사가 중요하구나 이 정도 알아도 괜찮아요. 잘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강조한 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특징이랑 활용도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라고요? 동사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사, 타동사, 동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동사, 타동사 뭐예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용어 이해할 때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면 너무 땡큐. 완전 좋아요. 근데 모른다. 그러면은 용어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공부에서 원칙은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익히고 거기서 이제 덧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공부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 쌤이 알려줄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한문을 많이 쓰니까 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나 스스로. 자, 자동사는 나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혼자 숨 쉬는 거 가능한가요? 누가 도와줘야 되나요? 쉬는 나를 숨 쉬도록 도와주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숨 쉬는 걸 지금 선생님 건강 상태에서는 내가 그냥 혼자 숨 쉬잖아요. 그쵸? 그건 자동사죠. 내가 동작이나 상태, 그 동사라는 동작, 행동을 하고 있잖아, 스스로. 그럼 I breathe. I breathe. 어때요? 나는 숨 쉰다. 자동사예요. 뒤에 뭐가 필요가 없어.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경우 어때요? I teach. 나는 가르친다거든요. 근데 뭐를 가르치고 있어, 쌤이? I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teach는 영어라는 대상이 필요한 애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다. 얘는 나 말고 자 말고 타의 어떤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목적어. 나는 타동사입니다. 자, 다시 목적어가 그러니까 나 혼자 쓰이는 I breathe 같은 거 말고 I teach English 같은 거는 내가 영어를 teach하는 거니까 teach하는 거에 대한 대상이 필요해요. 타가 필요한 거야. 타. 이게 그래서 나는 가르친다 영어를 해가지고 타동사라고 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이 혼자 쓰이는 거. 자동사. 타동사는 어때요? 목적어가 있어서 같이 쓰이는 게 타동사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나요? 다시 자동사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이는 거. 타동사 목적어 필요해서 목적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만 나눠도 나중에 선생님이 1, 2, 3형식, 4, 5형식 뭐 이렇게 나누죠.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이건 이제 뒤에서 할 건데 목적어가 없는 거랑 있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동사의 특징 중에 수를 일치시키는 게 있어요. 수일치. 이것도 용어잖아요. 알아야 돼요. 수일치는 뭐냐면 쌤이 이제 뭐 쌤이 쌤을 얘기할 때는 I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쌤을 할 때는 Flynn 최, Teacher Flynn, Teacher 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때 남들이 나를 부를 때는 사실 3인칭 단수가 되고요. 내가 나를 지칭할 때는 1인칭 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칭 대명사 파트에서 선생님이 하긴 할 건데 그냥 개념만 이해해보면은 Flynn 최야. Flynn 최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이잖아. 여성인데 단수자. 단수동사죠. 단수명사죠. 그러면은 동사에 여성이고 단수인 거를 반영해서 수일치를 시켜준다. 이런 개념이 동사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I eat 뭘 먹었을까? 이런 meal. 선생님 밥 먹었어. 배고파서. I eat a meal. 밥을 먹었는데 우리 다른 친구가 선생님을 객관적으로 봤어. 3인칭으로 본 거야. 그랬을 때는
플린트에 eat a me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린트에 eat a meal. I eat a meal과 플린트에 eat a meal은 뭐가 달라요? eat, eat 다르죠. 일반 동사일 때 원형으로 쓰고 플린트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eat, s나 es를 붙여줘요. 그게 바로 스위치. 비동사로 가도 똑같아요. I am. 플린트에 is. am을 쓰고 is를 써요. 다르죠. 그것도 스위치입니다. 오케이? 동사의 특징 두 번째 스위치 봤어요. 자, 그 다음 시제입니다. 시제는요. 선생님이 아까 플린트에 eat a meal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밥 먹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따 먹을 거야. 선생님 이거 강의 다 끝나고 선생님 한 3 p.m. 정도에 먹을 거예요. 그럼 봐봐. 선생님은 will eat이야. 먹을 예정인 거죠. 아직 안 먹잖아.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시제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현재인지, 내가 앞으로 할 건지, 미래인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건지, 과거인지 이렇게 크게 세 덩이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1시간 전부터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럼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찍고 있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그쵸? 그러면 그건 현재 완료가 되고, 근데 지금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이따가 3시까지 먹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하는 건 미래 완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옛날 3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쌤이 예를 들어 뭐 헬스를 했어, 운동을 했어요. 그럼 그건 뭐야? 과거 완료가 돼. 그래서 시제는 총 6가지가 돼요. 브리핑입니다. 이거 지금 뒤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오늘 브리핑이기 때문에 시제 개념이 있다. 동사의 개념 중요한데 시제 개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의 중요성은 또 법이야. 법은 뭐냐면요. 법이 뭐예요? law? 법인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보통법이에요? 이게 아니라 영어의 법 중에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이 뭐냐면 약간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게 가정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나는 엄청 놀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20살로 가면 엄청 또 놀 수 있어요. 많이 놀았어요. 근데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노세요. 대학 가서 많이 노세요. 자, 보면은 선생님 20살이 아니야 지금. 네, 20살 아니에요. 너무 슬프다. I want to be 되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20살은 지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근데 가정하는 건 뭐야?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죠. 이거는 그냥 조건의 가정이 아니야. 안 되는 일에 대한 가정이 가정법이야. 오케이? 그런 법이 있고, 그 시제에서 가정법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가 있어요. 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좀 없어. 근데 미국에는 있어요. 미국 기독교 문화권에는 태가 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다. 1900년도에 말할 뻔했어. 1900년도에 선생님이 태어났어요. 1900이 됐네. 우리 2000년도생들 있죠? 알아요? 1900년도에 선생님이 태어났는데, 그냥 선생님이 태어났다잖아. 한국어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돼? I was born이 돼요. I was born in 이렇게 되는데, 나는 태어나진 자란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독교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럼 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진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수동태가 만연합니다. 내가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내가 한다. 능동이 망한데 그 미국권에서는 수동이 많아. 나는 됨을 당했다. 나는 되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야기 수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동 의미가 좀 영어에서 많이 쓰여요.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태는 공식이 있는데 비동사 플러스 PP형, 그것만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형식별 수동태는 수동태 파트에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능동, 내가 태어난 거, 이거는 한국에서는 능동, 내가 태어나진 당한 거, 미국에서는 수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이제 특징을 지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동사의 종류인데요.
동사 종류 세 가지로 선생님이 딱 집어줄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비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비동사. 두 번째 조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조동사. 세 번째는 뭐예요? 일반 동사예요. 오케이? 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자타 동사 나눌 수 있는 게 또 일반 동사 파트에서 목적어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괜찮아요. 동사 많이 배웠어. 우리 제일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고 이제 브리프하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진짜로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알려준다면 선생님 진짜 감사하게 다 공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합니다. 자,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준해. 뭔 소리야? 자, 결승이 있고 준결승이 있어요. 결승과 준결승은 완전히 다르죠. 둘 다 재밌고 둘 다 경기력도 같고 둘 다 뭐 룰도 같고 똑같은데 근데 걔네들이 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 준결승이 결승을 대체할 수가 없죠. 명품, 준명품 샤넬. I like 샤넬. sorry. 샤넬이 있어. 샤넬이 있고 준명품.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에 준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브랜드 좋아, 다 좋은데 이제 명품과 이제 구분하려고. 자, 준명품도 분명히 좋지만 샤넬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샤넬 백이랑 어떤 백 어떤 브랜드 할까요? 나이키 백이랑 나이키 백이랑 나이키 명품인가요? 어쨌든 나이키 백이랑 샤넬 백. 나이키 무시 발언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이키 백이랑 샤넬 백이 있어. 그럼 이제 봐봐. 나이키 백도 샤넬 백처럼 튼튼하고 예쁘고 뭐 소재도 괜찮아. 근데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야. 결승, 준결승 너무 재밌어. 흥미진진하지만 결승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다 가져요. 동사처럼 뭐 하다의 느낌 이런 거 다 가지고 동사처럼 주어도 가지고 동사처럼 부정도 때릴 수 있고요. 동사처럼 시제 개념도 살짝 있고 다 있는데 특징은 다 있는데 동사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동사가 될 수 없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이 지금 다루고 있잖아. 문장에서 동사 하나는 꼭 필요해야 되고 만약에 동사 한 개 추가되려면 접사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요. 근데 준동사를 동사로 취급해버리면은 문장 룰이 다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하나 쓰는 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동사 좀 더 쓰고 싶다 할 때 준동사들을 사용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나요? 다시 동사를 쓰고 싶을 때 못 쓸 때 동사를 쓰고 싶으나 동사가 이미 썼어 못 쓸 때 누굴 써? 준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이제 동사의 특징을 다 가지지만 동사가 아닌 거 뭐 간단히 얘기해 주면 누가 있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동사 개념 중심으로 해서 영어의 기본적인 특징이랑 영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브리핑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인트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될 때까지 좀 계속 여러 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좀 보물처럼 다 숙지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강의부터는 거기 이제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내용물인 품사, 팔품사라이들을 배울 겁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강의는 너무 길게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짧게 이제 핵심적인 거 파악하고 뭐 그렇게 딴소리 최대한 안 하고 핵심만 담을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공부하고 선생님 자료로 이거 자료 선생님이 준 그 자료를 복습하고 필기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